우리는 왜 가족인데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인데 왜 결국 분열이 될까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단어인 가족과 사랑의 영혼의 에너지를 해부합니다. 당신의 모든 불화와 실패는 우리가 초발심을 잃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이 지구별에서 특별해진 건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냅니다. 이 명제를 항상 명심하세요.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구별의 인간의 언어는 7천여 종이 넘습니다. 이 말은 이 지구별에 7천 종이 넘는 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발자취는요, 누군가 생각의 씨앗을 심고 그 생각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이란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생각의 씨앗에 대해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생학교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여러분들은 정명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인 인간들이 맨 처음 심은 그 생각의 씨앗이 언어라는 건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처음의 생각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우리들 마음대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의 소통이 혼탁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야 이해가 빠를 테니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표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3,000년쯤 전에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출연을 했어요. 공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출연을 하면서 그들의 사상에 매료가 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일가를 이뤘다고 표현을 했고요. 이 무리들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족이란 이름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건지 이 초발심을 잃게 됩니다. 무리를 지어 살면서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자식들이 생기면서 원래 뜻을 세워서 앞장섰던 선조들의 후손들은 혈연관계로 이어진 집단이 가족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오늘날의 가족이 혈연관계라는 착각을 하게 된 시발점일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 생각들은 가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서 온갖 모순들을 만들어냈죠. 특히나 그 고려 왕조에서는 나라를 통일하고 국가를 운영할 목적으로 이 지방의 호족들에게 성씨를 하나씩 하사하게 됩니다. 백성이란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100가지 성씨, 즉 수많은 성씨의 집단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은 여전히 계승되어 내려옵니다. 그 회사가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왕조가 그렇습니다. 고려 왕조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씨 일가가 500년을 다스렸죠. 그리고 결국 원래 나라를 세울 때 그 초발심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출현을 하게 되자 고려는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씨조선 역시 새로운 꿈을 꾸며 시작을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꿈을 잃어버리면서 500년 만에 문을 닫게 됐고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한번 보세요. 대한, 크게 하나가 되는, 민국, 백성들의 나라란 뜻이에요. 크게 하나가 되는 만백성의 나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나요? 4분 5열이 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아이고 참 참담하지 않나요? 역사의 모든 기록들은 말을 합니다. 초발심을 잃게 되면 결국 분열이 되고 망하게 된다고 말이죠.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역시 누군가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면 크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은 맨 처음에는
이 세상에 제일가는 무엇인가가 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의 모체는 제일제당이었죠. 그 꿈이 오늘날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자기 영역에서 이 지구별에서 제일가는 뭔가가 되었죠. 그러나 1대가 꿈을 꾸며 길을 놓고 2대가 그 꿈을 이어받아 팽창을 시켜놓고 선대의 그 꿈을 놓아버리면서 지금은 표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아요. 애플을 만들었던 잡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치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동참한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치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잡스는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 세상에 내놓죠. 그리고 지금 모든 인류는 스마트폰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꿈은 전 지구별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이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애플 역시 처음에 꿈을 꾼 그 사람의 이념을 내려놓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3대를 내려가기가 어렵네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초발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말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생각의 씨앗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말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분해가 되어 핵개인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초발심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부부가 만나는 것도 그냥 서로 좋아서 만나서 같이 산다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사랑. 이 사랑이란 단어는 가족이란 단어와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에 인류에게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각자 다른 형태의 언어들이 존재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깊이 생각해보는 일이나 헤아려보는 일 같은 단어들이 있었고요.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어를 생각해보면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스토르게 같은 전혀 다른 형태의 이름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원초적인 욕망과 갈망, 우정, 존중, 공동체 의식 같은 것, 또 무조건적인 희생과 나눔도 있었고요. 자연스러운 애착이나 가족애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영어 러브의 어원을 보면요. 낭만적인 끌림이나 정욕, 애착 같은 것들도 쓰였지만 역시 중세 시대를 이끈 기독교의 영향 탓인지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거든요. 즉 사랑이란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결합되고 뭉쳐지면서 만들어진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내가 사랑해라고 하는 말과 저 사람이 하는 사랑해라는 말은 결코 같지 않다는 그 불통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사랑과 저 사람의 사랑이 결코 같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말은 명료하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말의 씨앗이 된 그 생각의 씨앗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복원을 해봐야 할 겁니다.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반면 사랑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들이 모여서 결합된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사랑과 저 사람의 사랑이 같은 의미의 같은 에너지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초발심과 재정비로 귀결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